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지난 주말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순천시는 28일 170번, 171번 확진자, 29일 172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3명은 모두 가족 내 감염으로 파악됐으며 자가 격리 중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남 170번 확진자의 경우 지역 내 동선 2곳이 있었지만 모든 접촉자가 파악됐으며 동선에 대한 소독은 마무리됐습니다. 29일 광양에서는 8일 만에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는 경기도 시흥 18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 오전 8시 기준 광양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0명으로 국내 발생이 55명, 해외 유입 사례가 5명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됐습니다. 목포의 35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연기학원에 방문했다가 자가격리됐고 격리 해제를 앞두고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6번 확진자는 경기도 남양주 거주자로 지난 26일 업무 때문에 목포를 찾았다가 이튿날 목포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6일부터 36번 확진자의 주요 동선을 확보하고 같은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무안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무안 7번 확진자는 지난 29일 러시아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입니다. 무안 지역 도착 후 바로 격리됐으며 확진 판정을 받아 곧바로 강진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기존 격리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까지의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코로나19 발생은 지난 19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28개 조 65명을 투입해 업소당 주 2회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출입자를 제한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 원, 시설 운영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초등 홈스쿨 체험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최광일 농촌융복합산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팀장 최광일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초등 홈스쿨 체험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체험박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는 학생들이 학교 또는 가정에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는 체험 방문객이 찾아올 수 없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 특수시책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처럼 각 가정과 학교에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를 배송하여 학생은 실내에서 안전한 체험 활동을 하고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는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전남 6차 산업센터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은 실내에서 안전하게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관련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은 어떤 반응들을 좀 보였나요? 네, 학생들과 선생님, 6차 산업 경영체 모두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다가 평상시 하지 못한 체험 활동을 반 친구들과 함께하니 즐거워하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한 6차 산업 경영처에서는
체험 방문객이 줄어 힘들어했는데 덕분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홈스쿨 체험박스 사업을 기획해 주신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 학습 활동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또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전남도는 6차 산업 인증 농가의 체험활동 매출액 조사 결과 전년 대비 8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한 초등학생의 집으로 배송된 작은 상자는 학생들에게는 즐거움을,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보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사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3억 4,5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체험박스 구매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를 남도장터에 모두 입점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2021년에는 신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취약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생 등 동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최광일 팀장이었습니다. 고흥 녹동항 해상에서 어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46분 소록대교 인근에서 승선원 2명이 탄 3톤급 A호와 승선원 2명이 탄 2톤급 B호가 충돌했다는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두 선박은 항행 중에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승선원들의 경미한 부상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암군이 내년 2월까지 철새 도래지인 영암호 주변과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소독을 진행합니다. 영암군은 최근 우리나라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만큼 영암호를 대상으로 살수 차량 2대와 광역 방제기 2대, 드론과 군 자체 방역단을 투입해 1일 2회 이상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부터 영암호에 방역 통제 초소를 설치해 가금 축산 출입 차량과 수로에서 낚시 행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과 기재부 공무원 등을 잇따라 만나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누락된 현안 사업으로는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 국립광양소재과학관 건립, 광양마린베이 조성 등 모두 4,800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정 연설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3대 전략 산업을 본격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해변 맞길 30리, 예비 문화도시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8,566억 원 규모로 올해 본 예산인 8,221억 원보다 34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일본 신주쿠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외 상설 판매장으로는 12번째이며 일본에서는 처음인데요.
판매장은 도쿄 신주쿠 시노쿠보에 위치해 있으며 친환경 수산 가공품과 함께 전남의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한인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가 등이 인접해 있어 판매 확대는 물론 매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해양 바이오 산업을 연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도군과 남북경제문화협력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북한 도시 한 곳을 선정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완도군은 해양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과 4대 공통 사업을 포함한 중점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은 해양 바이오 산업과 해조류 수산 양식 기술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남북 도시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농지원부 5,800건을 정비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5월부터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 대장이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를 정비해 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다른 지역 거주자의 농지와 지역 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고령농의 농지원부는 99%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속적인 농지원부 정비로 민원 처리 신뢰를 높이고 불법 임차대로 인한 피해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제보호종인 황새 한 마리가 월동을 위해 신안섬을 찾았습니다. 황새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던 흔한 텃새였지만 한국전쟁 이후 밀렵이 이루어지면서 개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전담반을 꾸려 주요 섬을 대상으로 관찰에 나선 결과 모두 5마리를 발견했고 올해에도 한 마리가 찾은 만큼 안정적인 서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재단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 학위 소지자는 관련 분야 7년 이상 경력자고요. 국가나 지방공무원 6급 이상에서 3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은 공개 경력 경쟁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실시하며 서류 전형과 직무 수행 계획 PT 발표 등 종합 면접 시험을 통해 결정되고 내년 1월 4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0대 초반의 익명의 여성이 광양 소방서를 찾아 손편지와 헌혈증 50장을 기부한 건데요. 손편지에는 힘든 시기에도 지역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며 작지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광양 소방서는 기부된 헌혈증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만큼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겠죠.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전반적으로 맑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예상되는데요. 오전 기온은 주로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 물결은 1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밤이나 오전 시간대를 중심으로 충분한 난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빨래나 세차하기에는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작은 불씨에도 항상 시선을 떼지 말고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인데요. 방역수칙은 무엇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10인 이상의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것만이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